안녕하세요. 4월 23일 넷째 주 해외 경제 뉴스 요약입니다. 미국 채권 시장 뉴스입니다. 고용 증가에 따라 미국 경제가 강약에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있습니다. 다음은 폴란드 인플레이션을 극복했다는 기사입니다. 국민 노동시장을 보호하려는 폴란드 정책에 따르면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부터 국민들은 빠르게 상승하는 임금, 세제 인하 및 다양한 보조금을 통해 보호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월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잘 생각된 계획이 완성됐다고 폴란드 민주당 수장 자로슬로 캑진스키는 밝혔습니다. 다음은 연방준비제도이다. 연준은 이번 달 4.75에서 5%의 기준 금리 대상 범위에서 EOBP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은행들은 수년에 걸친 인상세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예상 평균은 연말에 5.1%로 상승하며 지난달 대다수의 정책 결정자들은 최종 인상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 (페드) 위원 리사 쿡이 이번 달 금리 결정에 관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퍼져 있다. 며 금리 인상이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용 조건이 더욱 타이트해졌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연준기금 비용 목표율 (페드 펀즈 레이트) 이 이미 5%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을 2%로 내리기에 충분히 제한적인 금리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S&P 글로벌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4월에 미국 경제가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회복을 이루었다는 뉴스입니다. 서비스 부문에서의 활동 수준도 12개월 동안의 최고치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정보의 최고 경제 전문가인 크리스 윌리엄슨의 말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지난 7개월 동안 경계하지 않은 후에 회복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최신 조사입니다. 일회성 데이터이지만 경제가 회복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고도 구매자를 유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익이 줄어들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광범위한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와 기업이 스텝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적극적인 대출 등의 문제와 취급금융 요소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대규모 부동산 기업 이기자들보다는 경제 상황이 탄력적이지 않더라도 자동차 판매업계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기 후퇴 기간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미국의 서비스와 제조업이 강세를 보인 결과 거의 1년 만에 비즈니스 활동이 예상치 못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등장하게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국 대도시 시장에서 최대 과제로 고독주택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7만 5천 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 미국 대도시의 81%의 시장이 주택 비용을 경제적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플레이션과 급상승하는 이자율 때문에 주택 시장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다음은 은행 총재인 상전동형 카주오 우에다가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일본은행의 정책회의를 앞두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가격 상승률이 발표된 일본 뉴스입니다. 3월자 식료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CPI는 3.8%를 기록해 1981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BOJ는 여전히 그들의 2% 이하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동성 외유로 책정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월 연속으로 2% 목표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뉴스입니다. 은유의 문제에 대한 경고를 발행하면서 경기공단에 대한 경제적 여파 모니터링하며 연방준비제도 연금펀드 긴급대출 데이터가 완화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이퍼링 적용을 요구하는 몇몇 촉진주의 정책 결정자를 제외하면 매뉴얼 적응 정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이번 주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